러시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소련의 모든 국가는 사투리가 없어요. 왜요? 전혀 없어요. 사투리 쓰면 아니요. 죽여요? 아니 아예 없어요. 사투리 자체 없어가지고 근대에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제가 북극권을 가잖아요. 그러면 헬리콥터를 2번 갈아타고 가서 내려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진짜로 자기네들이 계속 슬로 타고 이동을 하니까 불을 피워서 그쪽으로 무전을 쳐서 갔는데 모스크바 방송에서 나오는 깔끔한 러시아 말로 딱 저희 그 족장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섞여가면서 이런 게 억양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해서 구소련들은 다 없어요. 언어적으로 정말 우리가 수상한 게 바로 한국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구한말의 언어가 그냥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구한말의 언어는 달랐어요? 예, 억양도 다르고요. 아. 그 당시에 그 말이 섞이지가 않고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그분들은 구한말이 함경남북도에서 많이 갔는데 이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저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단어는 러시아화가 됐어요. 내려 어제 센터를 갔어. 센터가 센터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명사는 바뀌는데 지금 정말 그 중요한 자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중동에 와서 길을 묻지 마라. 왜요? 너무 친절해서 몰라도 아는 체를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진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묻는 건 둘째치고 길거리에서 지도도 보면 안 돼요. 지도를 보는 순간 한 10명이 다가옵니다. 가르쳐주겠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면 전화를 걸어서 영화 신청을 불러와. 예. 아니, 그 전화 통화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알려줘서 가면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유가 길을 안 물어봤으면. 잠깐만요. 군중들이 막 이렇게 군중들이 막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아 이게 길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참 길을 물어봐서 모르는 건 다행인 게 러시아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왜 히틀러 나폴레옹 오면 다 망하는 이유가 도시가 있어. 분명히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길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길이 없기 때문에 편해요. 그냥 방향을 정해놓고 네가 가면 된다. 영국에 가서 음식 먹는 거 아니고 프랑스 가서 기계 사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프랑스 사람들 영국에 가서 음식 먹지 않는다는 것만 알 거예요 아마. 제가 진짜 경험한 게 예전에 영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는데 그 같이 이제 기숙사 쓰던 프랑스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되게 자랑스럽게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영국에 와서 영국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기숙사에 자기 밥을 해 먹어요. 자기는 외식도 안 한대요. 절대로 안 한대요. 맥도날드도 안 간대요.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맥도날드도 안 간대.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자기는 안 간다고. 프랑스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막 드러내면서. 근데 진짜 되게 제가 귀엽게 봤었던 이유는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음식을 해 먹어요. 어떻게 해 먹냐? 그 스파게티를 사갖고 와요. 스파게티를 이제 물에 끓여서 스파게티를 이제 그 익힌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냥 먹습니다. 뭐야? 그렇게 먹어요. 그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제, 면, 소금도 프랑스제. 하지만 이것보다도 영국의 음식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프랑스에서 길을 영어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답변 안 해준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요. 아 영어 잘해요. 아, 요즘 애들은 영어 잘하는데. 근데 이제 파리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수도 파리만큼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그게 자부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저 유학할 때 제가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 10년 정도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막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맥도날드 가서 제가 점심을 때우는 걸 제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 부끄럽지 않냐고 저한테. 맥도날드 가는 게 네,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뭐가 넌 지금 프랑스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맥도날드를 먹을 수 있느냐. 그다음부터 이제 괜히 준욱이 들어서 맥도날드 가는데 막 눈치가 혹시 보는 놈 없나. 그러면 맥도날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뭐 관광객들 그리고 아니면 미국 물 좀 먹은 프랑스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맥도날드 계속 가셨어요? 아니면 프랑스제 스파게티에 소금 뿌려 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좀 배우기 시작해서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프랑스인이 돼가는구나. 근데 또 하나 더 충격은 그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 있잖아요. 프렌치 프라이 드실 때 뭐 찍어 드세요? 케첩. 케첩 찍어 먹으면 기겁을 해요. 영국에서는 식초를 뿌려 먹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영국 사람들은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러면은 안 줘요. 안 줘요. 영국에서는 칩스라고 해야 됩니다. 예,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 척하고 칩스라 그래야지. 그걸 칩스라 그래요? 예, 칩스라. 그래요. 아니 그 저기 피쉬칩스 나오잖아요. 전 피쉬 칩스는 그냥 진짜 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도 칩스는 동그란 아니요, 감자튀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감자칩 있잖아요. 그거를 영국에서는 크리스피라고 그러고요. 칩스는 감자튀김인데 프렌치 프라이랑 차이점 뭐냐? 프렌치 프라이는 좀 가느다랗게 감자를 자르거든요. 영국의 칩스는 좀 굵게 잘라가지고 자르는 것도 성의가 없어요, 영국은. 그리고 식초 뿌리고 소금 뿌려서 먹어요. 아니 그게
근데 그게 은근 괜찮아요. 그런 거잖아요. 어디 여기 와서 프랑스 애들이 쓰는 말로 주문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은 감자튀김 겨자에 겨자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은근히 맛있어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케첩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뿌려서 먹을 수 있는 소스에. 근데 외국엔 겨자가 있는 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케첩 달라고 그러면 야만이 취급하죠. 키 프렌치 레스토랑에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에 와서 뭐 한참 먹으면서 케첩 달라고 그러면 한심하다는 듯이 자꾸 쳐다봐요. 왜요? 야만인들이니까. 토마토 먹으면 야만인데요? 가끔씩 그 SNS 릴스에 보면 피켓 들고 시위하는 여성 토마토 케첩은 토마토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중에 카푸치노는 맛있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런 식문화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갖고 재미난 걸 만들죠. 러시아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또 이 K 소스가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에. 불닭? 아니 그 불닭 말고요. K 음식은 이제 그 컵라면, 사각형 라면 있잖아요. 우리 거는 많이 수출됐대요. 예, 그거하고 또 소스 하나가 완전히 러시아로 엎어놓은 게 있습니다. 팔자형으로 생긴 그 마크를 한 상표에 마요네즈. 마요네즈. 원래 좋아하는데 아니 얘기하세요. 그래 협찬이라도 들어오죠. 오뚜기인데 고소함이 와 진짜 사람들이 오뚜기 마요네즈 이게 맛있죠. 그게요 빵에 발라 먹고 감자 찍어 먹고 도시락 라면 있죠 거기다가 한 숟갈씩 퍼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현장 가는데 예전에는 현장 가면 저희 우리 사먹고 사가잖아요 음식들을. 근데 예전에는 1kg, 2kg짜리 사탕을 사가는데 요즘엔 다 필요 없고 박스로 된 거 있죠. 마요네즈를? 영어 그 2통 들어갔는데 한 통이 그 다음날 없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애들이 밤새. 그때 알았어요. 아 마요네즈가 통하지 않는 요리가 없다. 저 밥이 비워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갑자기 광고 냈는데 사실 저는 마요네즈 완전 그 성애자라서 마요네즈는 진짜 뭐 간장이랑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칩스, 칩스 같은 경우도 마요네즈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감자튀김을 마요네즈랑 먹는 지역이 벨기에에서는 항상 마요네즈랑 먹죠. 아 벨기에는 감자칩을 마요네즈에 찍어 예, 먹어요? 그 벨기에 전통입니다. 마요네즈는 어떤 나라 음식이에요? 마요네즈가 프랑스 사람 만든 거 아닌가요? 마요네즈? 근데 마요네즈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해요. 집에서 핸드 블렌더 있으면 금방 만들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나요? 마요네즈를? 네, 마요네즈 많이 먹어요.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에 플리즈 마요네즈 그러면 마요네즈 줘요? 마요네즈는 있어요. 따로 이렇게 포장 일회용 이런 거 있죠. 그런 케첩 거 달라고 하면 이 미개인이 이러는데 마요네즈 그러면 줘요? 마요네즈는 괜찮아요. 캐나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푸틴. 현지 발음 뿌찐 그러는데요. 그레이비 소스에다가 치즈를 넣고 그거를 그 프렌치 프라이즈에다가 이렇게 싸서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 이게 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겨울에. 예, 저희는 그게 가끔 식구들이 생각나서 해 먹습니다, 집에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인문학입니다. 각 나라권별로 먹는 음식과 언어 확실한 인문학입니다. 다음에 음식 얘기 한번 하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집트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카이로 시내에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그 갔었던 스타벅스를 다시 찾아가려고 구글 맵에서 스타벅스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된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아, 이번에 전쟁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집트 시민들이 그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게 어쨌건 유태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불매 운동의 차원에서 계속 맵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맵에서 스타벅스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카이로 시내에 있는 스타벅스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폐업을 한 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지도상에 안 보이는구나. 지도상에 안 떠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죠, 외국인들은. 잊혀질 권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사실 거예요. 걸프 지역에는 코스타라는 게 많아요. 이제 코스타가 코스타는 영국 거죠. 예, 예. 근데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프랑스 가서는 케첩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영국에서는 달라 그래도 돼요. 영국은 자기들도 근본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식초를 굳이 안 뿌려 먹어도 케첩도 주고 겨자도 주고 마요네즈도 줍니다. 달라고 하면 다 영국은 줍니다. 마트에 가면 진짜 소스가 많아요. 그 소스 많은 이유가 프랑스 셰프가 이제 영국의 요리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런던에 가서 서점을 갔더니 영국 요리책이라고 A4 용지 한 장 딱 돼 있대요. 모든 걸 다 삶아. 고기도 삶고 생선도 삶고 다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제 다양한 소스를 각자 알아서 먹어라. 근데 상당히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 입맛에 맞는 소스를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소스나 그 재료나 놀랍게도 대체로 다 맛이 없어요. 소스가 맛이 없다고? 어떻게 그래? 그 신기하게도 맛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겨자도 맛이 없고 케첩도 맛이 없어요.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 진짜.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전쟁이 하나 있어요.
바보 같은 전쟁.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전쟁. 뭐 했으면 이기면 되는데 져서 나라가 망해버린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전쟁을 바보처럼 시작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1071년에 지금의 말라즈기르트라고 그러고요. 그 당시에는 지명은 만지케르트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동쪽의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비잔티움의 가장 변방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쪽으로서 전쟁이 나는데 셀주크 투르크하고 비잔티움하고 붙는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은 둘이 안 붙어도 되는 전쟁이었다는 게 원래 1069년에 셀주크 투르크하고 이들이 평화지역을 맺거든요. 그 평화지역을 맺고 셀주크 투르크는 당시 비잔티움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파티마조에 내려가가지고 파티마에 그 무너뜨리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같은 무슬림끼리. 그런데 약속을 깨고 비잔티움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둘이 붙는데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굳이 안 싸우겠다는데 굳이 싸움을 걸어요. 머리 뒤에 딱 계속 이렇게 자갈을 던진 거군요. 계속 이길 것 같으니까 로마누스 4세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히고 이제 잠깐 밟아준 다음에 그래도 황제니까 셀juk 투르크가 또 이렇게 무슬림들이 또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황제는 황제대로 딱 대우를 해줘요. 아,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안 아유, 했었어요. 아닙니다. 기사도는 충분히 하니까요. 그래서 탁 했다가 보내줍니다. 갈 때까지 다 호의도 해주고. 근데 가서 죽죠. 자기 편선에 죽어요, 황제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071년에 비잔티움이 패배하면서 동쪽이 문이 열리면서 궁극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되죠, 후에. 1453년에. 그러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비잔틴 제국의 멸망의 시작을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로 봐요. 이 고대 이집트에는 그 구국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라오가 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이 사람이 구국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결국에 이제 쇠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람세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람세스는 대체로 람세스 2세이고 3세는 사실 람세스 2세와는 혈연 관계가 없고 1세기 정도 후의 사람이에요. 대략 한 기원전 1180년경에 이제 제위에 올랐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 그 먼저 이제 기원전 1200년경에서 한 1150년 그 사이가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고고학에서 청동기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바다 민족 혹은 뭐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불명의 어떤 인구 집단이 지중해 전역을 또 따라다니면서 그때까지 번영하고 있었던 청동기 문화권들을 다 망가뜨려요. 대표적으로 그리스에 있었던 미케네, 그 다음에 히타이트, 그 다음에 동지 중에 여러 도시 국가들, 그리고 크레타섬, 사이프러스. 그 모든 이 청동기 문화권들이 이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인구 집단의 이동에 따라서 다 몰락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근데 추정컨대 이제 굉장히 여러 인구 집단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난민 집단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이제 멀리는 중부 지중해, 예컨대 이제 나폴레옹이 태어났었던 뭐 코르시카나 뭐 그다음에 샤르데니아, 그다음에 그리스 북쪽, 우리가 이제 도리아인들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 사람들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되게 폭력적이 되어서 도시나 여러 이제 문화권들을 망가뜨렸다고 생각이 털어먹고 다니는 거군요.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집트만 막아냅니다. 그 막아낸 그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3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제위 8년에 그 이제 나일강 이제 하구죠. 그러니까 델타 지역에서 이 바다 민족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막아내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로는 기원전 117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존속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신왕국은 거의 100년 이상, 150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잘했네요. 네, 잘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큰 시간의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집트 문명이 망하는 시작점이 돼요. 왜요? 이게 왜냐? 이제 청동기 문화권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원전 10세기가 되면은 근동 지역에서 철기가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철기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자리를 잡고 다시 새로운 정치체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집트는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청동기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청동기 가지고 우리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 철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받아들이냐?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오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원전 7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집트는 더 이상 이 근동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털리는 일종의 동네북이 되어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성장한 이제 아시리아나 그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국가들한테 이집트가 이제 이겨내질 못해요. 군사적으로 청동기 무기랑 철기 무기랑 싸우면 당연히 철기가 훨씬 더 천년의 격차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몰락을 하는데 물론 그 몰락하는 그 기간이 1000년이 넘게 걸리긴 하죠. 하지만 그 몰락의 이제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바로 람세스 3세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